김경래 최강 시사.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총장이 지휘하지 마라, 최종 보고만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예. 그동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라임 사건을 포함해서 예. 과연 잘했는지, 또 네. 본인 주변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취를 결정하라는 거 아니냐, 사실상 최후 통첩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예. 총장이 예. 이 수사가 본인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이건 뭐 추미애 장관의 지적을 넘어서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네. 왜 도대체 본인 관련, 이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예. 이런 얘기에 대해 지적에 대해서는 나쁘게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정무수석도 하셨고 중견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수사, 진행되는 수사를 과연 그럼 야당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남잖아요. 이게 정부의 입김이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것은 피해자 관점, 즉 예. 그 금융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관점에서 경제 금융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 검찰 관련설이 이 수사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찰 관련 수사도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네. 감찰을 하지만 감찰을 넘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국회나 정치권은 자꾸 이걸 그 뭐 특검이다, 뭐 공수처다, 뭐 이렇게 네. 갈 게 아니라, 네. 국회나 정치권은 수사는 좀 검찰에 맡겨주고 피해자 구제의 방향으로 정확히 포인트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예. 자꾸 누군가가 여든 야든 이 경제 사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을 뭐 수사해라라고 주장하는 거야 틀리지 않겠지만은, 네. 자꾸 지금 자기 할 일들을 안 하고 나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수사가 잘 안 됐다라고 판단한 건지, 예. 아니면 예. 새로운 상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 관련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했던 사람들이 김봉현의 편지에 의하면 관련이 있더라, 네.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그러면 국민적 관점에서 그런 의혹을 없애주자, 새로 팀 더 구성하고 보강해서 제대로 의혹을 풀어주자, 이런 관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내린 측면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 관련된 사건이 더 많아요, 근데 이번에 수사지휘권 보면은, 그죠? 글쎄, 예,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거 최고의 문제인데, 네. 기소 독점, 기소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께서 혹여라도 가족 관련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시중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전혀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뭐 원래는 자기, 우리 정치인도 그렇습니다만 재척 사유가 발생하면 사실상 재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진즉 본인이, 윤석열 총장 본인이 나와 관련된 가족 내지는 주변과 관련된 사건은 나는 보고받지 않을 테니까 철저히 해라라고, 네. 이렇게 좀 선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할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글쎄, 뭐 지금 특검이야 국회에서 판단하겠지만은, 과거에 특검을 해서 실익이 있었던지, 과연 진실 규명이 얼마나 다가섰던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김대중 정부의 온노비 사건 특검이라든가 또 뭐 우리 김경수 드루킹 특검 이런 것이 얼마나 진실규명에 다가섰던가 정치적 논쟁거리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가자 말자라는 게 결국은 이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서로 못 믿겠다 그럼 특검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혹시 이런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건지 예. 아니면 정말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예. 지금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 취한 건지 만약 검사들과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조치를 취한 거라면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지요. 공수처를 통해서 검사들의 어떤 독점적 수사 기소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공수처를 잘 작동시켜서 검사들의 어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제어해 줘야 되고 만약 수사가 잘 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검의 방향이 아니라 공수처로 알겠습니다. 가야 된다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관련해가지고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잖아요, 어제. 예. 수사지휘는 불가피했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대한 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우선 저는 네. 청와대가 정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고요. 예. 추미애 장관이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데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를 처음 봅니다. 원래 수사지휘권은 네. 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서면을 통한 수사지휘 뿐만 아니라 이 실질적인 수사지휘라든지 수사방해까지 하면 이미 6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오죽하면 칼춤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네.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대립이 아니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소위 디스하고 네. 수사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뭐 가족과 총장의 가족이나 측근과 연루된 사건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유만 그렇게 내세우고 있죠. 예. 그 검찰총장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다. 예. 그거 지금 이미 수차례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네. 지금 여권의 핵심 실세들이 모두 점검해보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표변해서 예. 이렇게 지금 돌려 세우고 모욕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검사가 관련이 되었다. 예. 그것은 지금 김봉현 씨가 네. 낸 서류들이 전부 가짜라고 추미애 장관이 단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봉현의 서류 중에 어떤 것은 가짜고 왜 어떤 것은 전부 진짜라고 검과 옥조로 봤다는지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김봉현 씨의 예. 말하자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지켜보기 위한 어떤 이런저런 계획에 네. 유리한 것만 가지고 수사권을 배제하고 말하자면 자기들 뜻과 맞는 검사들로 아마 수사진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일부 조간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예. 권력 실세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 수사를 방해하고 덮어보려고 이런 쇼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봉현 씨도 그 쇼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봉현 씨는 지금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마 모르기는 한데 예. 일반적으로 지금 수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예. 이 수사 재판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정권에 잘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검사들의 어떤 향응이라든가 금품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의혹들이 나온 상황이고 뭐 법무부 얘기는 일부가 확인됐다는 건데 그건 좀 철저하게 좀 밝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 지체 없이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예. 아니 청와대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자신들에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어떤 때는 침묵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예. 어떤 때는 엄정하게 수사하라. 왜 이렇게 사건마다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가 말하자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 주체가 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예. 그러니까 조속히 특검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 민주당 입장은 지금 공수처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공수처는 아직 발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 그 공수처장이 임명되고도 구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예. 차장 이하 그 검사들을 추천하고 검증하는데 네. 그러니까 공수처로 하자는 말은 뭉개자는 말과 다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죠. 서로 간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검하자니까 야당에서 특검하자니까 이거 시간 끌기용이다. 특검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런데 참 예. 민주당은 뒤집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호할 거리도 없고 비호할 생각도 없는데 예.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데는 참으로 선수들이에요. 어쨌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추미애 장관을 경질을 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아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호박 덩쿨이 이 7, 8월에 뻗을 때야 어디까지 뻗을지 모르지만은 네.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면 호박 덩쿨은 거기서 끝입니다. 예. 지금 권력 잡고 있다고 저렇게 칼춤 추지만은 네. 그 법무부 장관 자리가 혹은 대통령 자리나 권력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예. 정말 겸손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칼춤이고 예. 이런 무도한 그 검찰 운영, 법무행정 운영이 없거든요. 네. 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식물청장으로 전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면은 그 어떤 수사 지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면은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의하는 차원에서도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모욕 주고 예. 이런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수모를 주어서 쫓아내자. 네. 그러면 자기들 사람을 심겠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에게 관련되는 사건들 방패막이 하고 예. 발 뻗고 자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박사 윤팽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윤석열 총장을 앞세워서 처벌을 하고 예. 그게 끝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사구팽의 전형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특검하자. 신속하게 특검하자. 그런데 이쪽 공수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그 제안을 하셨어요. 특검하고 공수처도 출범시키고 뭐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대사 다 하자. 그런데 이 공수처가 야당이 말하는 공수처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 참 후한무치한데요. 예. 제가 아침부터 후한무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관 아시다시피 전 정권 때 만들어서 일정한 성과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 전혀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법에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수처는 지금 7월 15일부터 발족하도록 되고 불과 몇 달이 안 지났는데 네. 4년 동안 깔아뭉갰던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 이거 법에 규정된 이걸 4년째 비워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네. 이것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하면서 자기 사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외면한 채 공수처 외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제 민주당은 10월 2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공수처 시한을 이렇게 추천위원 구성을 거기까지 정해놓고 안 그러면 이 법 바꿔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법을 바꾼다는 예. 말은 예. 자기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러기 때문에 중립적인 기관이고 권력의 하수 집단이 아니다고 해왔던 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것이 맞는지 예. 당신들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고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보자고 하는 것이 맞는지 예. 그러나 그런 짓을 그 여사로 할 사람들이다 예사로 예.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추천은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투쟁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줄 때 이러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 마치 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검과 옥조인 것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네. 소위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밀어붙였다가 어떤 꼴이 났는지 지금 보고도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 법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야 된다. 이러려고 당신들에게 180석을 줬느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민주당의 대호각성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이 공수처는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온갖 모순과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의하면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바로 빼앗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네. 예. 그 공수처가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처럼 잘못하면 그때는 시정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조직의 원리이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공수처장을 자신들이 임명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무리하게 공수처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를 눈 감고 발 뻗고 자자고 하는 안전장치로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야 하죠. 그래서 장애투쟁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은 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네. 이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어떤 갈등 요인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수사 5개에 대해서 그렇죠. 가족 수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근 그리고 검사들 비위 관련된 라임 사건 이게 5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팽팽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론조사 자체는. 숫자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야당부터 윤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이론조사가 이제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네. 리얼미터를 통해서 이제 한 건데요. 예. 이제 오마이뉴스가 평소에 그 보도 행태 상당히 그 친여적인 그런 보도 성향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뭐 오마이뉴스 그 여론조사 다 믿을 거는 못 되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게 진실인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5건의 한꺼번에 이제 이걸 5건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했단 말입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이건 그야말로 이제 윤 총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제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5건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어떤 수사에 개입을 했다거나 윤 총장이 이것을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거나 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김봉현 지금 라임 그 펀드 사건에 1조 5천억 원의 그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만 믿고 일국의 법무장관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예, 제가 좀 얘기할게요. 얘기 듣고 안타깝습니다.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근데 그 말씀 중간에 오마이뉴스가 친여적이라고 하신 거는 이거는 뭐 반대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 의원님 생각이시니까. 자, 홍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뭐 오마이뉴스나 한겨레가 친여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훨씬 우리 정부 여당을 많이 때리는데 그 뭐 언론사들이야 각지 입장이 있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느냐 그리고 타당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져볼 때 지금 5건인데요. 그 라임 사건 하나를 빼고 나머지 4건은 주 코바나 가스 사건 이거는 배우자죠. 윤 총장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그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문제. 그리고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사건 관련 문제. 이게 전부 다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사건입니다. 가족이나 측근? 네, 가족이나 측근이요. 주로 이제 가족과 관련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청 그 법이 있어요. 검사 윤리 강령하고 검찰 공무원 및 검찰 공무원 행동 관령에 따라 본인과 가족 및 측근이 열리는 사건들은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배제가 돼 있습니다 이미. 아니 윤 총장이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스스로 배제를 한 겁니다. 아니요. 예. 자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명확하게 그래서 윤 총장이 그 사건 지휘를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를 하라 이렇게 된 거고요. 이미 배제가 두 번째 돼 있죠. 라임 자산 같은 라임 문제는 이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첫째는 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당 정치인과 관련된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것과 검사가 뇌물 그 수수 관련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향응 접대와 뇌물 수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부패 수사부장까지 패싱하고 검찰총장한테 직보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고 언론에도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이 사건은 그동안 김봉현 씨가 자필 그 문서가 공개되면서 서울신문이 보도했죠. 그게 공개되기까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결국은 이 사건을 윤 총장 또는 윤 총장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은폐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 사건 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 자체는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감독권 발동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 법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다 이런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시면 그거는 토론이 안 됩니다. 윤 의원님. 제가 좀 말씀. 이미 이제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은 윤 총장 자신이 스스로 이 수사지금 배제를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예? 이 직권 남용. 법에 뭐가 아니 본인도 원하면 그렇게 하면 깔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수사지휘권 배제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수사지휘권 배제가 말로 내가 안 하겠다는 거고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방금 이제 반부패 부장을 패싱했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지금 수사지휘권 배제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반부패 부장을 패싱하는 거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윤석열 거죠. 총장이 이러한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사기꾼인 김봉연의 말만 듣고 이렇게 7개 검찰총장을 수사해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건 직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명백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추미애 법무장관만의 판단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청와대가 배후가 있고 청와대에서도 이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또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거예요. 윤 의원님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홍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넘어가는데 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저도 그 소설 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소설 같은 왜냐하면 아니 뭐 툭하면 뭐 저 청와대가 배후했다 이렇게 자꾸 소설만 쓰시고 근거나 팩트를 갖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첫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잘못이 있다 또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확인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배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수사지휘를 배제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법률상으로도 명백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검찰총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잠깐만요. 홍 의원님 얘기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검찰총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소설 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답답해요. 자,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불법이 있거나 부당한 게 있었으면 그건 바로
그 수사에 들어가서 법적 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가지 사건은 아까 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안 배제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배제를 법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동의한 거고. 자, 그럼 가족과 관련된 건. 그다음에 두 번째 라임 옵티머스 중에서 옵티머스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라임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라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짜 그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갖고 뭐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생각이면 라임 옵티머스 다 해버렸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이것은 뭔가 부당한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반부패 부장까지 패싱한 과정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해당 검사들이 그 범죄인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담당 검사를 배제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같은 얘기지만은 좀 하나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 입장은 지금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그 연장선에서 특검하자는 거고 공수처 하자는 거고 여당은 네. 이게 일단 이건 여당부터 얘기 들어보죠. 이 공수처 한다는 게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네. 그죠? 아니, 이 가능한 건지. 아니 이거하고는 별건 그러니까 이거 공수처를 해서 네.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수사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요? 예, 우리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라임 옵티머스를 다시 공수처가 설치돼 가지고 이거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검도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홍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 라임 옵티머스는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검찰에 예.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예컨대 예. 그 고위공직자나 검찰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수처가 발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수사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 관계는 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예. 수사가 검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예. 그리고 예.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특검 얘기하면 특검 구성하는데 국회에서 법 통과해야 되고 또 특검단 구성해야 돼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이게 정치적 공방만 되는 거지. 일단은 검찰 수사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 보고 일단 보자. 예,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저는 뭐 특검이든 그 더한 것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 예. 결국은 이제 뭐 공수처도 앞으로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거나 또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당히 쓰일 그런 개연성이 큰 그런 조직이죠. 죄를 안 저지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본질은요. 예.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제 청와대가 결국은 이 권력형 비리, 그 라임 사건만 해도 지금 1조 6천억 아닙니까? 예. 옵티머스만 해도 5천억이거든요. 여기에 각종 공공기관들이 지금 수백억 수천억씩을 막 그냥 투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실 어떤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조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네. 함으로써 이제 막대한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한 그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그 비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검찰의 보루로서 책임을 지고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잠깐만요. 배제고 시간 다 또 됐네. 공수처고 예. 그런 거예요. 할 얘기 더 있었는데.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민주정부라면은 이렇게 검찰 종장을 찍어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까부터 했잖아요. 이게 소설 같은 얘기를 오늘 국감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없이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뭐 이제 다 아시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였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 일부를 저희들이 편집을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의 개인 캐릭터가 굉장히 반영된 그런 발언들이었죠. 초반부터 국정감사 초반부터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좋게 말하면 뜨거웠고 나쁘게 말하면 그 국정감사 전체적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근데 내용은 실제로 뭐가 있었는지 가만히 따져보면은 내용은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몇몇 윤석열 총장의 발언 정도지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뭐 명쾌하게 어떤 설명이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국정감사에 있었던 당연히 국정감사 상임위원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1시쯤 끝났다고요? 새벽 1시? 예, 1시 다 돼서 끝났고요. 예, 그래서 조금 또 어제 마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럼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어요?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피곤하신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팔팔합니다. 역시 젊으시군요. 일단은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1, 2분 있어가지고 뭐 어제 국정감사 어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언론들 보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얘기를 해주죠. 어떤 부분에 언론 보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보세요? 그 언론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만을 코테이션 인용해가지고 막 쏟아내더라고요. 속보 형태를 막 냈죠. 예, 쏟아내면서 소신 발언했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제가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그 심정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어요. 윤 총장께서?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했지 일방적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 질의했던 것 중 하나가요. 네. 몇 시에 잤냐고 물어봤거든요. 윤 총장에게? 네. 왜 그걸 물어봤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와서.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생각하고 정말 빈틈없이 날짜와 금액까지 사실관계를 애워오고 파악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엊그저께 문제가 되었던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돼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지난해 불기소 처분되지 않고 기소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1조 몇천억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뒤에 이제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이런 투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수사만 됐으면 막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질문하니까 정결 처리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정결 처리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게 이게 면피가 되나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정결 처리했다라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고.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중앙지검장이었죠. 그리고 또 이게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소됐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몇천억, 1조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겁니다. 또 특히나 어제 국감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권과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 다 물어보면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심야조사 문제됐는다 해가지고 심야조사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통계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검찰에서 이미 밝힌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오래됐는데 거의 다 1000건, 1100건, 1140건 2017년도부터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올해도 9월까지 통계된 거 하면 940건으로 해가지고 올해 통계된 거를 1년치로 나눠보면요. 940건으로 해서 1000건 가까이 돼서 결코 줄어들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해온 거예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이건 김남국 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정관예우 관련해서도 근절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 쪽의 얘기였잖아요. 나온 지 꽤 1년 넘었나요? 그게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청년 변호사였고 제 주변에 이제 청년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관 변호사들은 뒤에 백그라운드로 몰래 숨어서 변론을 하고 그냥 젊은 저 같은 이제 청년 변호사들
4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형식적으로 선임계 내고 네. 변호사인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약간 얼굴마담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김봉현 씨가 제기한 문제가 의혹이 뭐 어쏘 변호사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게 그런 맥락이죠. 그런 예.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근절을 하려면 예. 사실은 몰래 변론이나 전화 변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하는 게 매우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아직 뭐 대검에서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수기 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이와 관련되어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검찰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정관 예우와 관련된 것이 사실은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네. 또 이게 정관 예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거든요. 네. 검찰 내부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관 예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촉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고 나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정치적인 쟁점들이 많았지만은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뭐 정관 예우라든가 인권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중인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국회에서 열심히 감시하고 계속 이렇게 독촉하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질의를 네.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죠? 너무 정치적으로만 막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제 1시에 끝났는데 저는 3시까지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더 남은 게 있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아유 힘듭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정치적인 쟁점들 이게 정치적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많이 나왔던 쟁점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굵직굵직하게. 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그러니까 뭐 일종의 행정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검찰청도 뭐 외청이니까요, 그죠? 네. 소속이 돼 있지만은 근데 관계가 좀 특수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추미애 장관은 지위를 받는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일 뿐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서로 간에 했단 말이에요. 장외에서 했지만 물론 추미애 장관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선은 부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하 직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네. 법률에 따라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항변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것은 그 부하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좀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확한 것은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좀 바라봐야 된다 봅니다. 민주적 통제. 진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막 휘두른다라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근데 거꾸로 그렇다고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풀어놔 버리면 네. 헌법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네. 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과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바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그러니까 검찰 사무와 관련되어서는 모든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 지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구체적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개별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 자체가 바로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놓은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제하더라도 네. 윤석열 총장의 얘기는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걸 바탕으로 바라봐도 위법이라는 취지잖아요. 총장을 그 사건에서 다 이미 배제가 돼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배제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다 배제시키면은 이건 위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반적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률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게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소송을 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참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미 소송 가기 전부터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찰총장은 본인만의 어떤 본인만의 어떤 검사로서의 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대변을 하는 거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이끄는 그런 어떤 직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나오니까 중상모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지난번에 신임 검사들한테 있는 자리에서는 뭐 독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오해가 분명히 있을 만한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너무 좀 잘못됐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뭐 중요한 것만 여쭤보죠. 근데 어제 청문회 보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1년 한 3개월 전 2019년 7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던 민주당이 그 인사청문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뭐 의원이 아니셨으니까 뭐 직접 현장에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좀 뭐랄까 민망한 거예요. 서로 간에. 보는 사람도 좀 민망해요. 이거 어떻게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좌진들에게 작년과 재작년 국감에 야당 의원님들 하신 것들 공부하면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이게 그때는 윤석열 총장 후보가 민주당 편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편 들어줬고 이번에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들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윤석열 총장의 그 수사 조직을 이끌었던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부분을 분명하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기대했던 것은 정부의 워치독, 그러니까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검찰이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5년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견제와 감독을 넘어서서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하고 정치를 했다. 대한민국을 양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가 너무 과잉됐어요. 무엇보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절제되어서 행사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잉된 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래서 여야의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더 안 들어갈게요. 들어가봤자 계속 반복될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하나 가지 윤석열 총장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그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켜라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분이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의 뜻은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도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저는 사퇴하는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찾아봅니다. 찾아보십시오. 지난해는 제가 사퇴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올해는 제가 사퇴하는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했네 그러면은. 이미 지난해 했지만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뜻이 뭐예요? 우선은 대통령의 뜻과 그 정부 여당의 뜻이 같을 수가 없고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또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의원들의 일치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기자님들께서 그 뭐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논의를 해본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론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당에서 나오는 일부 의원의 사퇴 이야기는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기 정치적인 얘기 말고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해보죠. 그 박순천 남부지검장이 사퇴했잖아요. 사표를 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거에 오히려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예, 이미 지난해 검찰 조국 교수님 수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해찬 전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해서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고발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고발인 조사, 피의자 조사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사했던 내용 보면 표창장 뭐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표창장 위조한 날짜, 방법, 목적, 일시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기소부터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정치라는 거죠. 정치를 한 거죠. 네. 뇌물죄 처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공범이다 했는데 조국 장관 그걸로 기소조차 못했고요. 예. 뇌물죄 처음에 50억, 뭐 10억, 3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얼마로 기소된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500만 원, 600만 원으로 기소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무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정말 대대적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10월 말경에 그래서 저는 10개월 동안 묵혀놨던 유재수 씨 사건, 울산시 사건을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또 계속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순천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고 지검장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지금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가 과잉해서 검찰을 지금 해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저는 오히려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김봉현 씨가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요. 네. 검찰이 향응을 받고 해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무마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천억의 피해, 정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거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라임 관련해 갖고 검사들 향응 제공한 거요. 이게 어제 JTBC 뉴스 보니까 4월 달에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 김봉현 씨가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전에 네. 지금 남부지검장 얘기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는 편지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JTBC 보도였고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김봉현 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청담동에 있는 이 룸살롱의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점프를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곳을 향응을 했던 거예요. 접대를 한 거네. 접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행정관에 대해서 뇌물 준 사건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을 때 휴대폰까지 뭐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압수수색만 했겠습니까? 룸살롱 갔을 때 누구와 왔었고 누가 접대했는지를 저는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종업원 얘기는 검사가 왔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그 검사와 관련된 비위가 당연히 확인되고 수사가 되었을 텐데 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매우 심각한 이거는 문제죠.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덮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빨간불 파란불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은 예상을 저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져온 건 좋아요. 네. 근데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거는 아마 사람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빨간불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 파란불이다. 아니 왜냐면은 명확하게. 일단은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본인이.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찬반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죠. 여권 지지자, 야권 지지자를 갈려서.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어제 이제 오후 한 6시쯤에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임기 채워라. 흔들리지 마라. 할 일 다 해라. 그럼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가 자리 보장해 주는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거짓말은 당연히 아닐 거고 대통령 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청와대에서 반박이 나왔을 건데 거기다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전달했다. 총선 이후에 그 얘기 있었고 그럼 자리가 보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마지막 발언에 김도읍 의원이 국민님 정치할 겁니까? 그랬더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뭐 그러고 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럼 총선 이후에도 뭔가 퇴임 후에도 뭔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빨간 불일 이유가 없죠. 아니, 봉사를 변호사하면서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요. 네. 변호사 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돈 벌겠습니다. 후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후배들을 키우겠다. 그게 워딩이 약간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학계에 가시는 법관 출신들은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뭐 하겠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정치도 포함되어 있느냐 할 거냐 했더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잠깐 머뭇거리다. 이게 뭐냐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가능성이.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동안 어찌 보면 뭐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대권 후보에 나왔다면 그러니까 사회가 아니라 이제 뭐 후배를 얘기 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정치로 포함되느냐 할 때 약간 머뭇거렸어요. 안 한단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못 드린다. 이 얘기는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고 네. 저는 어제 좀 과도한 해석을 붙이면 황교안 변호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제 그냥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 무대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네,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도 동의하세요?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임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끝나고 나서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모르겠지만 국감 자리에서는 아니다. 근데 저 말 그러니까 데뷔였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정치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다는 말은 동의해요. 제가 어제 왜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말 내용에 대해서 그건 뭐 여권 지지 야권 지지에서 갈려서 평가는 다를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대선 나와서 대통령 나간다. 그럼 51%가 목표지 70%는 목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 또는 이제 중도 보수 진영 여기에 이제 소구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어제 보면 글쎄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 하나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기싸움이나. 아까 김남국 의원 얘기는 다르던데. 아니 뭐 본인이 당사자니까 제가 누구랑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 KKK, 3K를 저는 뽑습니다. 그냥 K라고 해서 한글도 안 했어요. 어쨌든 저는 거의 봤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의 내용, 어떤 팩트에 대한 분석, 논리, 거기다가 솔직히 말 기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피감기관장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막 그건 뭐 비단 지금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 그랬어요. 그럼요. 사퇴하세요 있잖아요. 사퇴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소리치면 피감기관장도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어제 전 정치인으로서 데뷔문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 정치인으로 어제 데뷔도 있었지만 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뭐예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저도 그게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였냐면 법리적으로 이랬어요. 그럼 우리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보면 어찌 보면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자는 법무장관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법무부나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헌법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법무부를 뭐 정의부로 한다든지 검찰청을 뭐 소추청이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정부 조직법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정부 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부 조직법에는 분명히 우리 그래프 보면 알잖아요. 정부 조직표 그러면 법무부 밑에 검찰청 돼 있어요. 그거 말은 이제 산하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안에 그럼 수평 대등하냐? 같은 행정부 안에 있으면 별개의 기관이든지 아니면 대등한 기관이든지 아니면 상하 기관인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별개의 기관 아니죠. 법무부 밑에 있으니까. 그럼 대등하냐? 대등하지 않죠. 당연히. 장관이고 뭐 장관급 대우라 하지만 이게 항상 논란이 되지만 그러면 결국은 부하가 맞아요. 그러니까 총장은 어제 얘기 중에 정치적 독립성 그다음에 사법기관 이 얘기하는데 사법기관 아니고요. 예전에 뭐 준사법기관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있는 구조인데 왜 국민들이 헷갈리냐면 항상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법원 옆에 검찰청 똑같은 건물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이랑 비슷한 조직인가 항상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 묶음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네. 일본은 심지어 변협회관도 같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검찰청 조직이 법원하고 같이 있는 데는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맞다. 왜냐하면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법리적으로 부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시간 없죠. 네, 아니, 짧게. 정치 얘기해야 되는데 법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리한 거 같으니까 되게 아니요 불리한 게 아니고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 의원은 뭐 그렇게 지적했지만. 친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부하냐 상사냐 얘기하는 얘기죠. 그건데 법적으로 얘기해봐요. 저기 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황근태 변호사 얘기한 게 어제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정부조직법 보면은 예. 법무부의 외청이다. 예. 그러면 법무부가 외청들 감독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아니냐. 예. 저 부하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정부기관에 관한 일반법이 정부조직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주의라는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좀 멋있지 않습니까? 세게 들어가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재 하고 싶은 고민을 좀 얘기가 하긴 했네. 윤석열 총재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일 텐데 김용민 의원이 계속 친구입니까? 이래가지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시간 없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일 거예요 아마. 특별법 우선주의예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밑에 누가 있어요? 경찰청이 있습니다. 네. 경찰청법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 국세청이 있어요. 국세청법 있습니까? 없어요. 조달청법 없어요. 외청으로서 유일하게 독립법을 가진 데가 검찰청이에요. 검찰청법. 그럼 특별법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보다 검찰청법 우선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청법 왜 뒀냐? 그건 검찰이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은 대검의 검찰총장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검찰청이 예전에 FBI 후보국장처럼 수사권을 전행하면 안 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감독하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퀴즈. 경찰청장은 장관이게요, 차관이게요? 경찰청장이요? 네. 차관급 아닐까요? 다 차관이에요. 네. 검찰총장은요? 거의 차관 아니에요? 장관급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급이라는 게 뭐냐기는 장관이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러니까 당연하죠. 무슨 부가 아닌데 장관을 못하지. 왜 그렇게 해놨겠냐? 이건 부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요. 다 맞는데?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특별법이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정부조직법은 특별법 이름은 안 붙이지만 검찰청법이라는 건 법을 다시 뒀다는 얘기는 별도로 뒀다는 거하고 특별법은 다른 얘기예요. 말꼬리 잡힌데 저거. 특별법이라 그러면 검찰청법이 정부조직법 위에 있다는 얘기 말이 안 되죠. 오랜만에 두 분이 변호사라는 걸 증명하는 약간의 짧은 그래서 얘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이 저 검사 인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마지막에 마이크 꺼지면서 그거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 한 70년간의 검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어저께 김용민 의원의 마지막 질의였다. 알겠습니다. 자, 금태섭 의원으로 넘어갈까요? 이거 계속해도 돼요. 할 말 많으니까. 미진한 거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정치 얘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미진한 거 있어요? 정치요?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하기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잠깐 잊고 지금 이런 건 청취율 안 나와요. 정치 얘기라서 있지. 저기.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도 해주시고. 네, 그럼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저는 데뷔 무대를 흉기장을 치렀다고 보는데 아마 이제 여론조사 돌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빼달라고 그래도 이미 돌릴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주말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폭의 상승률이 있을 거다. 특히 보수 지지층 측에서. 네. 그럼 이게 이제 보수 야권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야, 윤 총장이 마지막에 안 나가면 혼자 20% 가져가지고 나머지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이 안 나간다고 빠지면
그러면 공중에 붕 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은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하나 리딩 앞서가는 경주마가 없어요. 여권은 그래도 이낙연 지사 죄송합니다. 이낙연 총리, 네. 이재명 지사 있죠. 김경수 지사 제가 봤을 때 무죄 받으면 확 뜰 겁니다. 뭐 이렇게 앞서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야권은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들 있죠. 네. 이건 설사 윤석열 총리가 마지막 순간 나 대선 안 나가라고 해도 야권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고스란히 나중에 대선판에 벌어지면 그 응축된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대선판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소시장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선으로 간다. 아니, 정치하면 시기적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내년 7월까지인데요. 그럼 내후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뭐 김정인 위원장이 싹 좋아할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약간 자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이거를 자꾸 그 현직 총장을 정치인으로 소환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좋지 않대요. 예, 이슈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사실 어제 저 중요하게 본 게 남부지검장이 사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은 워딩이 뭐였냐면 5월 달에 직보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야당 의원 관련해서. 근데 똑같은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검사들 로비에 대한 유흥업소의 이 접대는 네. 몰랐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어떤 언론이 어떤 보고했냐면 4월 달에 이미 남부지검이 그 유흥업소로 네.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아까 김남국 의원하고도 그렇죠. 얘기했어요. 왔다 갔고 이미 그 여종업원이 남부지검 가서 조사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그때 검사들이 왔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남부지검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확인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검장이 몰랐다. 라 그러면 그건 지검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야당 의원은 직보하면서 검사들의 그런 접대받은 거는 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고 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얘기잖아요. 이슈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팩트 체크를 해야 돼. 그다음에 어제 저도 주의 깊게 본 게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랬어요. 그럼 공무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럼 그거 근거라도 남겨놔야 돼. 난 이래서 수용 못하겠다든지 이제 근거 남겨야 되는데 그냥 나는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았다. 그냥 참았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안 맞아요. 부당하다고 따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뭐 근거라도 회의라도 남겨도 아니면 발표라도 이거 부당하다고 지난번처럼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위법한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부당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론 듣고 마무리하죠. 네. 검사가 업자랑 술 먹었으면은 파면이에요, 그거는. 감옥 가야 돼. 저는 그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행정은 윤석열 총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법무부에서 수사지휘할 때 문구를 보시면 야당 의원 의혹 관련은 의혹이 있어서 보고받고도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를 받고도. 근데 검사 관련은 뭐라고 하냐면 검사 비위 사실에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다. 그게 뭐죠? 밑에서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총장이 보고받고 덮었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 제2방송국 보도잖아요. 그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부의 일선에서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법무부의 시각 자체가 알았는데 위에다가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다는 거. 법무부 자체 발표 보니 그래요. 네. 근데 이걸 무슨 윤 총장한테 책임 물어요. 물론 도의적으로 야 밑에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업자들이랑 술 먹고 다녔으니까 도의적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건 맞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은 직보를 하면서 검사비는 보고 안 했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근데 법무부 이미 문구를 4월달에 보시니까 조사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 장관님 잘하시잖아요. 문구를 가서 보세요. 잘하시잖아요. 거기서 왜 나와? 야당 의원 관련은 보고를 받고도 잘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검사 관련은 보고 자체가 안 됐다고 써 있다니까. 보고가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는 아마 이제 향후 상식적으로 보면 최소한 지검장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식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가 그런 뭐 접대를 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럼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겠느냐?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법무부 문구에는 그다음에 어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시간 없어요. 다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사기꾼 얘기 듣고 어떻게 감찰을 하냐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니 그 사람 얘기 듣고 모든 언론이 다 썼잖아요. 5천만 원 뭐 네. 강제징용 받았다. 그거 사기꾼 말 안 해요? 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아니,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던 얘기하면 안 얘기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어떤 범죄자냐 아니냐. 아니 한명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얘기 그런 사람 얘기 듣고 다 유죄 처벌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원래 이제 더 하면 그 안 금태섭 의원을 갖고 오셨는데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 얘기는 금태섭 의원한테 나중에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